바닥은 언제나 쳐다보기도 싫은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주식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아주 싼 가격이 오면 기쁜 마음으로 사들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사라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들 이해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 계좌가 반토막 나고 매일 아침 뉴스에서 경제가 끝장났다는 비관적인 기사들이 쏟아질 때 그 피비린내를 맡으며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피 냄새를 맡으면 짐을 싸서 도망치기 바쁘지 그곳에 머물며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십만 년 동안 무리지어 살면서 다수가 뛰는 방향으로 함께 뛰어야 생존할 수 있는 진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옆 사람이 도망치면 나도 일단 뛰어야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투자 세계에서 이 생존 본능은 우리의 계좌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질 때 같이 내던지고 남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빚을 내서 주식을 살 때 같이 뛰어드는 것은 진화론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자본주의의 계산기 앞에서는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 바닥을 정확히 잡으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바닥은 지나고서야 차트 위에 그려지는 선일 뿐이지 그 순간에는 누구도 그곳이 바닥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서 팔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폭락장이 오면 훌륭한 기업의 주식도 형편없는 기업의 주식과 함께 곤두박질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내다 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가 평소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훌륭한 기업의 일부를 합리적인 가격에 떼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 주식이나 싸졌다고 덥석 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주어서 마지막 한 모금을 빨아들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한 모금 정도는 피울 수 있겠지만 입맛만 버릴 확률이 높고 그런 식으로는 결코 큰 부를 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포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가격만 떨어졌을 뿐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경쟁력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진짜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훌륭한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제 위기가 오든 전염병이 돌든 전쟁이 나던 사람들이 당장 지갑을 열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곳입니다. 다른 기업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입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독점적인 힘을 가진 곳입니다. 한국의 우리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매일 쓰는 스마트폰을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갑 사정이 안 좋아져도 반드시 써야만 하는 데이터나 결제 시스템, 통신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조용히 현금을 긁어모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뻔하고 지루한 기업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2배, 3배 오를 것 같은 테마주나 화려한 신기술을 내세우는 기업들에 열광합니다. 남들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질투심이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질투는 공포나 탐욕보다
훨씬 더 계좌를 빠르게 망가뜨리는 독약입니다.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가 나보다 먼저 집을 사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이성이 마비됩니다. 이래도 되는 돈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달린 돈, 심지어 빚까지 내서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그렇게 모두가 파티에 취해 있을 때가 바로 시장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고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의 피가 낭자할 때는 아무도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주식의 주자만 꺼내도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뉴스는 연일 최악의 실업률과 기업들의 파산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그때가 시장에 남은 마지막 거품까지 완전히 빠져나가고 진정한 가치만이 앙상하게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용기를 내서 훌륭한 기업의 지분을 사모으는 사람만이 몇 년 뒤에 찾아올 상승장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투자는 결국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복잡한 수학 공식을 줄줄 외우고 경제 지표를 밤낮으로 분석하는 수많은 엘리트들이 금융시장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아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은 지능이 비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질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장이 미쳐 날뛸 때 차분하게 앉아 있을 줄 알고 남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조용히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고 팔아야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투자자는 야구 타석의 선타자와 같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배트를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야구에서는 3번 헛스윙을 하면 아웃이지만 주식시장에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습니다. 내 입맛에 딱 맞는 공, 내가 치기 가장 좋은 공이 날아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방망이를 어깨에 메고 가만히 서 있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확실한 기회, 진정으로 훌륭한 기업이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시장에 내던져지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 있는 힘껏 방망이를 휘두르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주식창을 열어보고 시세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하루하루의 감정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전광판에서 깜빡이는 숫자나 빨간색, 파란색의 막대 그래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살아 숨쉬며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생명체 같은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국밥집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고 사장님은 매달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식당에 지분 절반을 샀다면 매일 아침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우리 식당의 가치가 얼마냐고 묻겠습니까? 옆 골목에 새로운 식당이 생겼다고 해서 혹은 오늘 비가 와서 손님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그 지분을 헐값에 팔아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식당의 본질적인 맛과 단골 손님들이 유지되는 한 달마다 들어오는 수익을 챙기며 느긋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매일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오직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감정뿐입니다. 어제까지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환호하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
뉴스 한 줄에 벌벌 떨며 주식을 내던지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이런 조울증 환자 같은 시장의 분위기에 내 마음을 동기화시키면 결코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이용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지시를 받아야 할 주인이 아닙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비관론자가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돌아보면 항상 문제투성이입니다. 경제 위기, 지정학적 갈등, 정치적 혼란, 인플레이션 등 당장 내일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이유들은 수십,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위기를 경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지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길게 늘어놓고 보면 세상은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고 기어코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어 더 많은 부를 창출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성장 엔진을 믿지 못한다면 아예 투자를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맹목적인 낙관은 위험합니다. 내가 산 기업이 영원히 잘 될 것이라는 착각,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벌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기업의 운명도 바뀝니다.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고 필름 카메라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듯이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거대한 기업들도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산 기업이 여전히 강력한 해자를 유지하고 있는지, 경영진은 정직하고 유능하게 회사를 이끌고 있는지, 자본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런 것들을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고 느껴진다면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내가 잘 아는 범위 내에서만 머물면 됩니다. 모든 산업을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모든 유행을 다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매일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것들, 내 직업과 관련된 분야, 내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는 작은 원 안에서만 놀아도 충분히 훌륭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무리하게 베팅하는 것보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돈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서 50%를 잃으면 50만 원이 됩니다. 그 50만 원을 다시 원래의 100만 원으로 만들려면 100%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제2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제2원칙은 그 1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에 비가 낭자할 때 싼 가격에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크게 돈을 잃을 확률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더 떨어질 공간보다 올라갈 공간이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참을성 있는 사람의 주머니로 옮겨 담는 거대한 장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치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과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독립성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즈니스 모델을 들여다보는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훌륭한 기업의 편이고 평범한 기업의 적입니다.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샀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시간이 마법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뿐입니다.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에 눈을 감고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복리로 굴러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오며 거대해지기 위해서는 아주 긴 언덕과 충분한 눈이 필요합니다. 잦은 매매와 섣부른 타이밍 예측은 그 눈덩이를 멈추게 하고 애써 모은 눈을 털어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조용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절망했던 외환위기 때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던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멈춰 세웠던 때도 결국 시장은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의 한가운데서 공포를 삼키며 조용히 기업의 소유권을 늘려간 사람들은 지금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가 파랗게 멍들어 있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도망쳐야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가장 위대한 기회는 가장 깊은 절망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지능이 높으면 투자도 잘할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지능은 일종의 함정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변수를 계산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예측력을 과신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수백만 명의 비이성적인 감정이 얽히고 설킨 복잡계입니다. 이것을 공식 하나로 풀어내겠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한 상식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로 유명합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나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주가가 춤을 춥니다.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위험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우리에게 저렴한 가격표를 제시해주는 친구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었는데도 희망 회로를 돌리며 버티는 것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자산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인내를 배우며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수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당장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기업이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본질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피가 낭자한 거리에서 모두가 비명을 지를 때 조용히 현장을 지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뎌낸 대가는 달콤합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라는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공포가 혹시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본주의의 냉정한 이치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승자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성급한 부자가 되려다 파산하는 사람보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해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부를 거머쥡니다. 복리의 마법은 중간에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만 그 문을 열어줍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하늘은 더 맑게 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발등을 적시고 있는 그 피가 사실은 여러분의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걸음이 될 것임을 믿고
차분히 다음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지난 세월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제가 배운 유일한 투자의 비밀입니다. 생각을 멈추지 말고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그 단순한 자연의 섭리를 시장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거창한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견디는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가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오고 그때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전에도 수백 년 후에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팔고 탐욕에 눈이 멀어 살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 위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실 겁니까? 남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굴러갈 것인지 아니면 수레바퀴의 축을 잡고 묵묵히 자리를 지킬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든든한 나무는 뿌리가 깊은 법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철학이 깊게 뿌리 내려 어떤 시장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긴 여정은 결코 짧지 않겠지만 그 끝에서 여러분이 마주할 평온함과 풍요로움은 그간의 고통을 잊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진짜가 가짜로부터 구별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모두가 눈을 감을 때 홀로 눈을 뜨고 있는 당신에게 시장은 기꺼이 가장 큰 보물을 내어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조용한 당부가 여러분의 앞날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결국 승리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